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시간이죠.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니 해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네, 갔다. 그러다가 오후에 전격적으로 월요일 16일에 처리하자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새누리당이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일단 오늘 위기는 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야당은 그동안 연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합의 뒤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은 본회의는 미루되 설 연휴 이전에 열어서 인준 표결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여든 야든 모두 면을 살려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 의장은 16일 야당에 거부하더라도 그 여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에 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이 특위죠. 특위 차원에서는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가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끌시끌했죠. 그렇습니다. 네. 야당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그 오후에 있던 그 회의 자체를 거부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장석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새정치연합 측 특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청문 경과 보고서의 날치기 단독 처리를 규탄한다면서 병역 회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 부족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의 소명할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이 본회의 일정 연기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국회의장이 사회를 안 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개각을 서두를 수 있다라고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오후에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인준되면 이번 주에 개각이 이뤄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가 인준된다면 제청을 받아서 개각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개각 범위는 공석 중인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서요. 국토교통부 등 2개에서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비서실장 교체 그리고 후속 정무특보단 인선 등도 이와 맞물려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그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권영세 주중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사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이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통일부 장관 등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판 뉴스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소위 이제 땅콩 회항 사건이죠. 네.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전에 3년을 구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그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요. 징역 8월을 선고했고요. 국토부의 김모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 소식 전하다 보니까 법원 이야기인데 네. 현직 부장판사 한 사람이 인터넷 악성 댓글을 계속 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크죠? 네, 이 참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원지법의 A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올린 댓글 그리고 트위터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을 미화하거나 전라도 지역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이어간 건데요.
참 전하기 난감합니다만 대충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정부 BBK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비난을 하자 이런 걸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다 이렇게 썼고요. 네. 용산 참사를 두고는 실수로 집단 분신 자살한 사건 등으로 폄훼했습니다. 아. 촛불 시위 참가자들은 폭도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그 네. 이후 참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댓글 수가 발견된 것만 9,5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디는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다른 네. 이름으로. 예, 그렇군요. 자, 해당 법원장인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오늘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요.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낙송 법원장은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난 그 자체의 경위도 함께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네티즌 여론도 그렇지만 새정치연합 측도 오늘 그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여성 비하와 폐륜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화 덕분이라는 표현도 있었다면서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소식 들어있고요. 네, 오늘 상고를 했습니다. 대선 개입 지시 등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전원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리 오해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통상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 주심 대법관의 경우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이 전원 합의체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내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사육사 김모 씨가 사자에 물려서 숨진 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자 우리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오늘 사고를 당한 김 씨는 우리 안에 놀이기구를 넣으려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목 등 온몸을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시설 점검차 이 맹수마을 사자 방사장에 들어갔던 동료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네. 의료진은 김 씨의 목에 난 큰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을 했는데요. 또다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설이죠. 네. 네, 전통시장의 설 성수품 가격이 백화점보다 36% 저렴하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설 성수품도 중국산이 많아가지고 국내산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전국 55개 판매점에서 파는 설 성수품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평균 36%, 대형 마트보다는 1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개별 제품별로 보면요. 약과의 가격 차이가 3배로 가장 컸고요. 배와 소고기, 탕국용 양지, 무, 도라지, 밤, 육아 등이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설 성수품도 수입 제품이 많습니다. 차례상 단골 품목인 조기, 고등어, 도라지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신고된 수입품 가운데 중국산 조기는 2,800여 톤으로 전년보다 7% 늘었습니다. 네. 예, 수입 가격도 킬로그램당 5,955원으로 18% 올랐고요. 조기는 전량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인 고등어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량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역시 중국산 비중이 3%에서 20%로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독일,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38,000여 톤이 들어와서 36% 늘었고요. 네. 예, 수입 가격도 킬로그램당 3,850원으로 15%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또 쇠고기의 경우에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량은 10% 줄었지만 수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9,600여 원으로 16%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제주도의 이야기인데요. 제주도에
토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집계가 됐네요. 네, 작년에 그 제주도에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요, 여의도 면적의 2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또 중국인이 주인이었는데요. 네. 예, 국토교통부가 그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그 전체 국토 면적 10만 266제곱킬로미터의 0.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895만 제곱미터를 사들이고 1,014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서요. 네. 전체적으로는 881만 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3배, 금액으로는 1조 한 1,600여 원 늘어난 거고요. 네. 예, 시도별로 보면은 제주도가 5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예, 전국에서 증가한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예, 제주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서 그런 건데, 이 제주 신화 역사공원, 오라이동 레저 용지, 창릉내 제주 연수원, 이 모든 거를 그 중국인들이 취득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그 일반 기업 가운데에서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서는 참존이 이번에 그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연매출 2조 1,000억 원으로 세계 1위 공항 면세점이고요. 이번에 사업자가 바뀐 건 3번째입니다. 이번에 낙찰된 업체들은 앞으로 5년간 면세점 운영을 맡게 되고요.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는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피혁, 패션, 탑승동 전품목을 포함해서 4개 구역을 따냈고요. 네. 호텔 신라는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패션, 잡화 품목 3개를 따냈는데 사업장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라는 그동안에는 화장품, 향수만 팔았는데 이번에 주류, 담배 판매권을 따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신세계는 새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 패션 잡화 사업권을 따내게 됐고요. 중소 중견기업은 4개 구역이었는데 1개 구역만 참존이 향수 화장품으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3개는 그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 보증금을 제출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네. 업체들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려는 거는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세계 최대 매출 규모의 면세점에 매장을 운영한다는 상징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소기업들이 그 입찰을 못한 것처럼 네. 수익성에 관련돼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들이 만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최저 입찰액이 현재 사업자들이 낸 금액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S,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이 IS 사태에 대한 속보부터 알아보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 격퇴를 위해서 의회에 무력 사용권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네, 무력 사용권의 핵심은 특수부대를 활용한 제한적인 지상전입니다. 시한은 3년인데요. 네. 미국이나 동맹국의 인지를 구출할 때나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이 특수부대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IS 지도자들이 보인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현지 파트너 군대가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미군 특수부대가 작전에 나서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지상전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지상 전투를 벌이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지상 병력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네. 이런 입장 변화는 IS를 응징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중동 전쟁의 그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관련된 소식인데요. 벨라루스에서 4자 정상회담이 12시간 넘게 이어졌다면서요.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네 나라 정상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페트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14일 자정을 기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그 휴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를 이행할 문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도 평화 계획을 이행할 로드맵에도 합의했다며 앞으로 14일 동안 양측이 전선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9월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에 기초해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새로운 평화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흡연, 담배 피는 거죠? 네. 건강에 해롭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흡연이 사망 위험을 더 높이는 질병은 폐암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1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 외에도 담배를 피우면 사망 위험이 커지는 질병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네. 미국 암학회와 여러 대학 연구팀이 미국인 100만 명의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새롭게 흡연의 폐해가 발견된 질병은 신부전과 감염, 간경화 등입니다. 흡연자는 신부전에 따른 사망 위험이 2배, 감염에 의한 사망 위험은 2.3배나 높게 나타났고요. 간경변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흡연자보다 3.1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위장관이 혈류 감소로 손상되는 장허혈로 인한 사망 위험은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팀은 또 흡연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따른 사망 위험을 각각 30%와 40%까지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네. 담배 이거 끊어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가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4년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전문대학 입장,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입장,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이승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대학교 수업연한을 4년까지 늘린답니다. 네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 내지 3년으로 돼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간호과의 경우에는 간호사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4년 과정을 전문대학에 개설하고 학사학위를 지금 현재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지금 그 골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학제는 약 40년 정도 된 학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문의 다양성이나 산업 현장은 엄청나게 변했죠. 네. 그래서 그 틀을 담아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거기에 맞는 기술 인력을 만들려면은 이 필요한 수요의 연합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한 이러한 부분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대학도 연한에 관계없이 유럽의 경우에는 석박사 과정까지 되어 있고요. 예. 또 미국이나 일본 등도 이미 학사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의 국제적 어떤 나아가는 방향도 있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낮게 깔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큰 틀의 흐름의 네.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문대학하고 일반 대학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부분은요. 네. 실제로 일반 대학은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예.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해서 각각의 기능이 예.
제대로 색깔을 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맞는 그 틀에 맞도록 수업연한을 그래서 네. 왜 누구에 의해서 사회됐는지도 아직 밝혀진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화가 더 날 것 같이 보이시는데요. 일단 그 케일라 같은 경우는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하던 미국인 여성으로서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왜 가서 봉사 너희들 도와주러 간 사람들을 왜 죽였느냐라는 면에서 자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구호요원이 희생당하는 현실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무언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깊은 애도를 표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미군의 지상전 파견에 대한 이제 그 주장에 무게가 점점 실어가고 있는 중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카일라 씨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통한 심정을 표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죠. 예.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계속 시리아의 지상전을 그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오는 형편이고 또 이제 요르단이나 인질이 나왔던 요르단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동맹국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상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치적 위기 순간까지 지금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의회에 대고 이제 일부 지상권을 파견하겠다. 무력 사용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 있죠. 이 IS가 말이죠. 계속 그 동영상 참수하는 모습도 이거 공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케일라 같은 경우는 미국인으로서 4번째 사망한 인질이고요. 예. 전체 외국인 인질로는 10번째 사망한 인질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인질이 참수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로서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선전전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계속 지금 수위를 높여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주목받는 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선전전이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네. 제가 실제 그 선전전 영상을 보면요. 그 헐리우드 영화 이상가는 그런 어떤 뭐 스펙타클한 음악과 뭐 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백악관을 폭파하는 뭐 그런 영상도 있고 또 이제 런던 타워나 뭐 런던 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표상화돼서 나오고 막 그런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선전전이 규모전으로 더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 사망하고 이렇게 말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대량 살상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연구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전전을 요선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됐을 때는 앞으로 더 큰 테러나 이런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네. 미국이 이제 IS 격퇴를 위해서 이라크 공습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이었던가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이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도 이게 동참을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나라는 23개국인데요. 예. 이 중에 이제 두 패로 갈립니다. 전투력을 제공하는 나라와 제공하지 않고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네. 돈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 전투력을 제공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요르단이 이번에 인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그다음에 돈만 지원하던 나라인 일본이 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어떤 IS에 의해서 노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전쟁에 이제 참여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심지어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투력을 좀 보태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전투기가 계속 가서 공중전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그 동맹국들이 계속 동요를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지상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상군 파병은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동원한 제한적 지상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나 그 제한적이란 말 자체가 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상전이면 모든 군대가 동원돼서 지상부터 점령해서 들어가는 건데 예. 이거를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제한적이란 이 조건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이 조건에 벗어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IS를 상대로 해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3년 기한에 무력 사용권을 이게 자체가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S 지도부를 목표로 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 그럼 솔직히 시리아 내부에서 시리아 그 넓은 땅에서 누가 IS의 지도부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도 없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미국이 철저한 이제 정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제한적이란 말은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IS 지도부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IS 지도부 잡아내겠습니까? 가면 저도 이제 항상 뭐 그 전에 내전이 나기 전에 이제 가봤을 때도 보지만 비슷해 보여요.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 현지인들도 이렇게 옷을 잘 입으면 성직자고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평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니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신분증, 아이디가 있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오보가 났어요. 그래서 IS 지도부의 알바그다디가 죽었다, 사망했다 그런 설들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때마다 등장한 것이 알바그다디는 다시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현지인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상전을 하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죠. 네. 그래도 아무튼 제한적 지상 전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의회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미국 CNN의 보도인데 구체적으로 올 4월에 이라크군이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방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했습니다. 이라크 군이 이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사 비밀 같은데 이게 다 알려주고 그러는가 보죠. 이 모술이란 지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모술이란 지역이 작년 6월에 IS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이 모술이 이제 국제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IS의 전사들은 한 300명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모술 전체가 함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이라크 군이 방어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술 자체는 지금 IS의 점령 하에 있고 그리고 다시 이라크 군이 다시 들어가서 모술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라크 군이 병력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불과 300명한테 점령당할 정도의 그런 전투력이라면 올해도 다시 그걸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모술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로서는 이라크 군이 지금도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IS 선전전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점령을 하려고 그러겠죠. 실제로 점령을 하러 가도 점령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지상전을 펼친다고 하면 미국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이라크 북부이기 때문에 터키 북부 쪽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터키 정부가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쿠르드족이 또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터키가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터키도 마음대로 그 미국을 거기 도와서 거기서 미국이 전초기지를 거기 만들 것이냐. 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터키와 미국이 서로 어떤 군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제한적인 지상전을 펼친다면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라크보다는 지금 IS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라카라는 곳이 네, 라카. 시리아 북부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먼저 시작하면 시리아 북부 쪽을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요르단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요르단에서 시리아 정부, 그러니까 알 아사드 정부와 함께 협조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또 딜레마인 게 알 아사드 정부는 독재 정권이라고 미국이 비난하던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르단 특수군과 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남쪽으로는 사실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르단 군이 터키로 또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쉽게 지상전이 전개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란 말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예. 전면적인 지상전이 투입됐을 땐 또 다른 얘기예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공군과 육군이 동시에 그 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IS가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S는 전 세계에 많은 지부를 두고 있거든요. 지부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80여 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는 그 나라들은 다 지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큰 세력은 아니겠죠. 큰 세력은 아니지만 예.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 같은 나라, 혹은 시리아 반도, 그런 나라. 시나이 반도 그런 쪽으로 만약에 IS 지도부가 이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쪽에서 다시 또 IS가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처럼 시리아를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 그 다음에 또 난리가 날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각 지방에 흩어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흩어진 세력이 그렇게 강한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IS는요. 네. IS 지부라는 말은 IS의 지도부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지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서 네. IS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네. 우리는 IS 지부가 되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IS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긴 조직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IS가 어떤 하는 선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납치라든지 아니면 테러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런 것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포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한편 그저 호주에서 말이죠. IS가 연기된 테러 음모가 적발됐던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 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경찰이 시드니 서부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한 주택을 급습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2명을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들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그 동영상? 동영상이 뭐냐면 그 테러를 하기 전에 이들은 항상 동영상을 남겨요. IS 깃발을 뒤에 걸고 어허. 총이나 아니면 칼이나 이런 걸 하고 나는 이래 해서 테러를 하기로 합니다. 이 동영상을 찍다가 걸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첩보를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테러를 감행한다는 그 당일날 두 명을 체포하게 돼서 어쩌면 수많은 인명을 구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테러겠죠. 무슨 무장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2명이 저번에는 명이서? 시드니 카페 같은 경우는 1명이 벌인 거거든요. 예. 한 명이 큰 벌였지만 피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큰 세력은 아니다. 무장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장 세력이라는 것들은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칼이나 이런 걸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무장 투쟁을 하겠다는 그 생각이 테러로 이어지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단 한 명이라도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테러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과정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그 권한을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 쪽 사람들은 더 강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빨리 좀 개입 좀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는 하겠죠? 지금 현재는 분위기상은 그 제한적이라는 그 카드로 동의할 확률이 높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이 또 다른 중동의 지루한 지상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지금까지 그렇죠. 부시가 그렇죠. 시작한 전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끝낸 사람이 오바마 자신인데. 예, 그래서 자기 임기 동안은 바로 그런 제한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네. 어떤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오바마 정부 그 다음 정권, 네. 그 다음 정권이 됐을 때는 어떤 군사적인 액션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국민들이 그 IS에 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네. 또 미국인 인질이 지금 4번째까지 살해를 당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지상전으로 가는 것들이 계속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네, TV 뉴스 앵커의 쓰레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3110번님, 공인의 쓰레기 발언은 분명 잘못된 언행입니다. 뉴스에서는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쓰레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0505번님, 기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행자의 편향된 발언일 뿐 아니라 표현 또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053번님께 주간 경향을, 311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하랑 기술감독 이한윤, 이택성,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